네,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게 유튜브 채널에 다시 이렇게 얼굴을 들이미게 됐는데요. 저는 좀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입시 전문 채널이잖아요. 사실 이 입시라는 게 이 학습이랑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컨설턴트들도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건드려주지만 그 이제 모자란 학습에 대한 부분도 이제 건드려주면서 이게 동시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작년쯤에 한번 올렸던 이제 그 수능 학습 발음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입시에 너무 치중해져 있는 것 같아서 채널에 그 영상을 좀 다양화하자라고 해서 이제 학습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해서 제가 그게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관련된 컨텐츠를 좀 이제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기 이 대입이라는 거는 입시 전략으로 인해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입시에 대한 지도를 쭉 해오면서 봐왔던 사례들 중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참 많았는데 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좀 손해를 보고 대학을 간다든가 그냥 무작정 그냥 쭉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전략의 부재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거는 이게 대입의 완성을 시키는 도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대입 성공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시 전략이 뛰어나도 성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게 정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성적이 받쳐줘야 전략이라는 게 구사가 되고 그래야 대입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가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다리가 먼저냐,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영상, 너무 사실 공부라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기 때문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잔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이 공부 학습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부 다 사실 재미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 내용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게 단타성으로 좀씩 에피소드 중심으로 짧게 연속적으로 영상을 좀 구성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한 거는 바로 이제 저의 이야기입니다. 좀 부끄럽긴 하지만요. 예.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죠.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입시 전문가. 나의 공부 이야기.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 98학번이거든요. 네, 물리학과를 나왔고요. 사실 저는 생각이 들기로는 저는 저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노력을 많이 한 거지 선천적으로 머리가 뛰어나거나 천재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들을 수 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가슴에 와닿는 얘기는 바로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첫 번째 컨텐츠를 바로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공할 때까지 그 시기별로 좀 이제 내용을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컨텐츠 말고도 나중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에서 한가득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사례들 모아가지고 인터뷰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해주는 방식으로도 다른 영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제 수능 성적표예요. 메가스터디에 와서 이 성적표를 제가 다시 한번 떼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서울부터 이제 뭐 대구, 뭐 광주, 대전 이렇게 해서 이제 순회 설명회를 돌 때였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어서 제 성적표를 들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좀 재밌는데 언어 영역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국어 영역이에요. 이게 득점 이제 105.2점을 했잖아요. 이게 상위 이제 9.73% 정도죠. 예. 근데 이 시험을 이걸 제일 못 봤어요, 제가. 국어를. 제가 뒤에도 다른 꼭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건데 이 국어 공부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 메가 스터디를 오면서 제가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걸 왜 몰랐지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뒤에 아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수리탐구 1라는 게 수학 과목인데 이게 이제 5점 감점 당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위 1.12%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수리탐구 2가 이게 진짜 대박인데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사탐 플러스 과탐입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2028 대입
전형안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 1학년 아이들이죠. 이제 고1 걔네들은 이제 수능 볼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보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에 가장 큰 약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과목에서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서 상위 0.74%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서울대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의 그 배치표가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신문기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수능 성적이 총합 성적이 365.7이잖아요. 365.7이잖아요. 이 성적이면 원래 어디 갈 수 있었냐? 제가 입시하던 사람이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당시 배치표입니다. 물론 이대로 점수를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지만 당시 보니까 363점 정도면은 그러면 이제 서울대 재료공이나 약대나 연대 치의대나 가톨대 의예, 고대 의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을 갈 수 있더라. 360이면은 서울대 제약이나 조선해양, 아주대 의학부, 연대 건축,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치예, 포항공대 생명과학, 울산대 의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당시 배치표로 보니까 참 좀 새로운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요즘이랑 좀 많이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요즘은 생각이 드는 게 이럴 거면 그냥 의대를 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 제가 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고 모범생이었고 남들한테 인정받는 친구였다면 이게 그렇게 신기한 경우는 아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저의 중학교 때가 거의 피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이 과정 속에서 제 인생이 어땠냐를 요약하면 딱 이 그림으로 한 장으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책상에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자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 버릇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할 때도 못 버려서 수업 시간에 계속 그 졸음이 많아요. 제가 아침잠이 많거든요. 수업 시간에 계속 졸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저를 깨우는 게 일상의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자면은 다리로 쳐서 깨우고 이렇게 쳐서 깨우고 선생님이 본다고 깨우고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이 버릇 못 버리고 잠이 참 많은 친구였거든요. 저는 이런 학생이었어요. 공부는 손 놓고 그냥 수업 시간은 그냥 빨리 끝나라. 그냥 잠만 자고 그랬던 학생이었고요. 여기 오른쪽에 숫자가 궁금하실 텐데 이게 뭐냐면 위에는 이 20이라는 거는 40명 중에 20등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아마 이거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당시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평균적으로 반에서 한 40명, 50명 이렇게 있으면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다 밑에 30에 45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때 한 45명 정도 있는 반에서 대략 30등 또는 뭐 39등 이렇게 30 앞에 3자를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면 고민해야 되는 게 농구를 갈까? 공부를 갈까? 뭐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 성적이면 거기 가야 되니까 이 성적 받는 친구가 이제 일반 계고로 가는 순간 그냥 꼴등이거든요, 반에서. 그래서 그런 고민도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능 365.7점으로 상위 0.9% 안에 들었더라. 기적이지 않냐,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고등학교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저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보따리를 펼쳐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